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윤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혜정입니다. 자,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 날이기도 하면서 김장철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부들 입장에서는 이 김장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스럽고 또 1년치 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산림구단 엄지척에서는 김장에 대한 고민을 확 날려줄 비법을 준비했는데요. 네. 절대 실패하지 않은 김장 비법을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김치 속을 활용하는 요리법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함께해 주실 바라면서 자, 날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로 출발!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요정이 되고 싶은 여자 유혜인입니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하루하루 한 번밖에 없지만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괜히 더 의미심장한데요. 날씨도 그런가 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큰 폭으로 추워졌는데요.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날씨 어떨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분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어제 0도였던 서울 아침 기온은 오늘 영하 5도까지 내려갔는데요. 파주는 어제 영하 0.3도였지만 오늘은 영하 10도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무척 춥습니다. 내복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일부 중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기온이 매우 낮아 춥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중부 내륙에는 영하 10도 내외 분포를 보이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까 건강관리 및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5도, 춘천 영하 6도, 청주 영하 5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서울 2도, 어제 15도를 넘었던 강릉은 8도, 대구는 7도에 머물겠습니다. 추위는 모레 토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갈 텐데요. 일요일에는 비가 오면서 반짝 영상권을 보이겠지만 월요일부터는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생활지수 살펴보면 빨래지수 좋습니다. 밀린 빨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차는 간간히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난방지수는 나쁨으로 밤낮으로 난방이 필요하겠고요. 불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조특보도 내려진 상태라 화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비프렌 이슈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어제도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75일 동안 잠잠했던 북측이 다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네. 화성 15형이라는 이름의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자신들이 한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성공적이라고 보도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발사했던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 15형이었고요. 기존에 발사했던 게 화성 14형이었거든요. 아마도 이 화성 14형보다 훨씬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이제 그런 미사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ICBM이다,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다라고 모든 세계가 우리나라에 비춰서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번에 고각 발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위로 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똑바로 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날아가는데 지금 고각 발사의 각도 위까지 간 곳이 4,400k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을 환산을 하게 되면 거의 10,000km가 넘어가서 미국의 워싱턴, 그러니까 미국의 수도까지도 바로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적어도 추진체는 완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당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북한의 레드라인은 뭐냐,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그 앞에 이제 핵을 소형화시켜서 탄두를 부착할 수 있는 기술이 완성될 때가 이제 레드라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핵의 소형화라든가 탄도 기술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전단계까지는 갔네요. 발사체는, 그러니까 미사일은 일단 완성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상당히 우려와 걱정이 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못지않게 또 북한의 도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과 일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번 도발에 대한 반응 어땠나요? 일단은 이제 화성 15형
이게 지금 미국의 뭐 워싱턴 나아가서 뉴욕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미국은 굉장히 지금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북한 문제를 처리하겠다. 우리가 북한을 처리하겠다. 과연 이제 저게 어떤 것을 의미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게 한 줄로 입장을 바뀌었거든요. 이후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런저런 구체적인 언급을 했는데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군사 옵션, 경제 옵션인데 일단은 경제 옵션 쪽으로, 경제 제재 쪽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고 아마도 지금 분석 기사에 따르면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완전 중단이 아닐까. 그래서 유엔 16개 국가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도 북한의 원유 공급, 원유 수출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원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공급을 중단하면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한 30%는 허용은 했는데 아마 이번에 발사로 대북 제재가 들어간다면 전 세계에서 완전 원유 공급 차단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핵심은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우리가 아무리 차단한다고 해도 중국이 원유를 공급하면 또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도 다 중국이 동참해라 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제 이 북한의 움직임이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면서 여러분께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3일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 오청성 씨가 알고 보니 북한 고위 간부의 자제로 확인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게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북한, 그러니까 오청성 병사의 아버지죠. 부친이 북한 헌병 쪽의 중좌다. 이런 전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좌라는 게 우리 쪽에 중령이거든요. 영관급 간부고 헌병 라인에서 근무를 하려면은 우리의 육군사관학교, 육사 같은 강건 종합군관학교를 졸업해야 헌병 쪽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것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오청성 병사의 아버지는 이제 군 관부 출신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고위급 상류층 자제일 거라는 것들, 이제 오청성 병사가 확인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최초에 쓰러지고 치료를 했을 때 오청성 병사가 신고 있는 양말이 흰 양말이었답니다. 근데 북한군은 저 양말도 없어서 발사계를 주로 하는데 흰 양말을 신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집안이 일 것이다라는 게 가능하고요. 그렇죠. 흰 양말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키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170cm에 몸무게도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북한의 평균 키가 170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68, 165 이 단계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건 아무래도 잘 먹었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 저것도 역시 고위급 자제다. 마지막으로 좀 운전병입니다. 운전병을 7년, 8년 정도 했다라고 하는데 운전병 같은 경우에는 실제 훈련이 없어요. 훈련이라든가 현장 훈련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말로 하면 꽃보직, 좋은 보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하게 이제 고위급 자제들에게 배치되는 그런 보직이라고 해서 아마도 오청성 병사의 그렇게 집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의문점이 이 오청성 병사는 살만한 집안의 자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살만한 집안이기 때문에 탈북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은데요. 전에 이제 태영호 공사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거의 북한에서는 최고급일 텐데 왜 나왔을까? 오히려 이제 그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남한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소식도 더 많이 접하게 되고 자유에 대한 열망, 그리움도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오청성 병사는 JSA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쪽 나라 쪽에 사실 누구보다 더 많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귀순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북한에 남아 있는 이제 오 병사의 가족들입니다. 아버지도 그러네요. 간부라고 하니까 이제 뭔가 그러나 아마 이제 어마어마한 처벌이 지금 이미 단행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평양 추방 나아가서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죠. 수용소까지도 아마 갔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런 점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 북한군 또 북한 사회가 굉장히 지금 충격에 빠져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관급 장교의 자제가 JSA
트집을 몰고 들어왔다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또 북한에서는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검 이제 순위에 오르면서 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확인했을 텐데 국가대표 축구 선수팀의 대표 골키퍼였죠. 김병지 전 골키퍼의 교통사고 소식이었어요. 네, 한 언론사가 뭐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게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SNS에 김병지 씨가 이제 글과 사진을 하나를 올리게 됐는데요. 거기 보면 허리 디스크 파열이 됐다 교통사고로 하고 여러분들 안전 운전 하시라 이제 이런 글이 있는데 지금 표정이라든가 저게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김병지 씨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네. 알고 봤더니 11월 초에 뭐 19일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어느 정도 추스릴 수 있었다고 그래요. 네. 자동차만 수리를 하고 그러다가 이틀, 3일 지나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서 바로 디스크 파열이 됐다. 수술을 했는데 지금 수술 후에 하반신이 지금 마비가 와서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참 많은 사람들, 뭐 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김병지 선수 이제 은퇴는 했지만 네. 뭐 살아있는 뭐 대한민국 골키퍼의 전설입니다. 네. K리그 700경기 이상을 골키퍼로 이거 뛰기가 네. 쉽지가 않은 것이고요. 예. 12회 연속 올스타 출전. 또 하나 대표적인 기록이 K리그 골키퍼 중에서 골키퍼가 필드골. 그렇죠. 코너킥 할 때 해서. 나가가지고 예. 헤딩슛 한 게 있거든요. 네. 첫 번째 필드골을 기록한 또 그런 기록도 갖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이어서 더 많이 이번 소식에 지금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뭐 본인의 마음도 가장 뭐 심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 치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이게 참 물리치료, 뭐 디스크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신경은 기다려야 되는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물리치료를 하고 그 뭐 쾌도를 봐야 되는데 진행 과정을 현재로서는 일단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김병지 씨도 지금 이제 은퇴 후에 교육자로 가려고 하는데 네. 그 SNS 썼지만 킥을 하고 저렇게 뛰어야지 어떻게든 그렇죠. 가리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일어설 수가 없는,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치료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빨리 회복돼서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폭행, 성폭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네. 영화 나쁜 남자 그리고 피해타로 유명한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폭행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네요. 네, 우리가 뭐 알려졌었죠. 2013년 영화 메비우스 촬영 당시 이제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의 뺨을 때리고 뭐 시나리오에 없는 배드신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고소가 들어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네, 그렇죠. 그 사안에 대해서 검찰의 이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은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관련한 그 사항에 대해서 김기덕 감독을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네. 당시 사안을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연기 지도, 뭐 연기를 가르치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배우의 고소 내용입니다. 뺨을 실제로 뭐 때렸다. 여기에 대해서 김기덕 감독은 연기 지도를 위해서, 감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고 불필요한 배드신, 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 역시도 분명히 김기덕 감독은 시나리오에 있었던 내용이다. 서로 엇갈린 주장을 네, 하고 네,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검찰 조사가 들어갔는데 네. 일단은 좀 더 상황을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예, 예.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검찰도 여배우 쪽, 그다음에 김기덕 감독 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네. 진실이 무엇인지, 네. 결국 결국 이제 팩트가 무엇인지, 팩트는 그렇죠, 진실은 그렇죠. 가릴 수 없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진실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은 이제 뭐 성행위 장면이라든가 뺨 때린 장면에 대해서 김기덕 감독도 나름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네, 네. 아마도 이게 양쪽 다 조사가 끝마쳤으니까 기소 여부가 아마 곧 검찰이 결과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왜 이런 뭐 성폭행이나 폭행에 관련한 논란들이 오랜 시간 숨어 있다가 이제서야 수면 위로 드러나는가 하는 논란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배우 조덕재 씨 사건도 있고 이것도 2013년 영화 촬영 당시 아니었습니까? 예. 네. 근데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 쪽은 현장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 할 수가 있겠느냐. 참 을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그런 이제 폭력적 행위들이 현장에서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반론 측은 뭐냐면은
현장의 모습들에서는 네. 때로는 그렇게까지도 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 왜 얘기를 하지 나중에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 또 다른 오해를 올 수 있지 않나. 이게 굉장히 진실 공방. 그러네요. 또 하나 특히 이제 여배우 측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한 입장이니까 네, 네. 이제 억울하고 이제 피해자를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검찰 조사가 들어갔으니까요. 예, 예. 진실이라는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네. 뭐 관행이고 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네, 네. 그것을 밝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어제 주거복지 로드맵 이제 대규모 공급 계획이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신혼부부들에게 따로 특히 뭐 하여간 뭐 시세의 70%를 공급해주는 좋은 아파트 지역이더라고요. 이 신혼 희망타운 7만 호 공급인데 신혼부부가 이번에 규정은 결혼 전부터 예비 신부부터 네, 네, 네. 7년까지입니다. 예, 예. 이런 분들을 한번 이번 영상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SRT 수서역 근처의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지금은 비닐하우스가 들어서 있는 이 지역에 앞으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신혼희망타운에서는 집값의 15 내지 30%의 초기 자금만으로 분양형 또는 임대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수서 역세권을 비롯해 서울 양원과 위례 등에 3만 가구를 우선 짓고 성남과 의왕 등에 신규 택지를 개발해 4만 가구를 추가로 짓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주택의 내부 구조도 공개됐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이렇게 가변형 평면 구조로 만들어지고 벽면을 수납장으로 꾸미는 등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형태로 공급됩니다.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 또는 예비부부입니다. 신혼부부가 이제 처음에 빚지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처음에 집을 갖고 좀 여유 있게 이제 저축하면서 그러면 이제 출산 같은 것도 좀 뭔가 장려가 되지 않을까요? 신혼부부용 주택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기회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채널A 박준혜입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처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요즘 김장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김장철에 실패하지 않는 김장 방법 그리고 남아있는 김치 속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에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답답한 도심을 떠나서 귀촌을 원하는 분들이 참 많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바다로 터전을 옮기는 귀어가 또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굿모닝 네트워크 오늘 시간은 귀어로 인생 제2막을 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보령으로 떠나봅니다. 야, 내가 왔다. 최근 대세 중에 대세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요새 TV 속 예능을 봐도 농어촌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죠. 자,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살지 않으려면 여기 주목! 최근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활인 귀어가 뜨고 있다는데요. 제2의 인생을 찾아 바다로 떠난 남자의 행복한 정착기를 지금 소개합니다. 새벽 5시 무청포항에 고즈넉함을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한 자리 아무데나 앉으십시오. 오늘은 겨울바다로 선상 낚시를 떠난다는데요. 힘찬 항해가 시작되고 해안열도 밖에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거기 많이 잡히나요? 이제 그쪽이 아무래도 보령권에서도 그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몇 년 동안 다니면서 이 시기에 좀 잘 나오는 그런 포인트 위주로 선정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1시간 반가량 파도를 헤치며 바닷길을 달립니다. 사실 전날까지만 해도 파도가 높아 배가 뜰 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거짓말처럼 잠잠해진 바다 날씨. 낚시하기에 참 좋은 날이라는데요. 포인트에 다다라 낚시가 시작되고 오늘의 목표는 바로 우럭입니다. 드디어 끌려 올라오는 화로들 팔딱팔딱 힘도 좋은데요. 너 정체가 뭐니? 놀래미, 노란 놀래미야. 우럭입니다.
어느새 배를 가득 채운 싱싱한 화로들. 이야. 오늘 포인트 선정 잘했습니다. 아주 잘하고 보통 10마리씩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주 기분이 좋네요. 손님들이 잘 잡으면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황금어장인 서해 바다는 겨울에도 우럭이 많이 잡혀 짜릿한 손맛을 느끼기에 그만이라는데요. 다시 포인트를 옮겨 낚시가 시작되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월척 소리. 오우, 낚시할 맛 나겠어요. 여기 다 나왔어요, 할머니.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물었어요, 할머니. 다 탔어요. 다 탔습니다. 10마리 다 탔어요. 여기 어군이 어디에 있는지 선장님이 포인트를 지정해 주니까 그 선장님이 낚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미로 즐기던 낚시를 업으로 삼고 바다 사나이가 됐다는 서정학 선장.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서울에서 잘 나가던 태권도 관장이었다는데요. 하지만 나이 50이 가까워질수록 커지는 회의감이 그를 바다로 향하게 했죠. 저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이쪽에 관심이 있기도 했지만 그 철저하게 준비도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워낙 바다를 좋아합니다. 바다는 나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전남 지역, 그중에서도 보령은 관광, 수산 자원이 풍부해 귀어인이 가장 많이 정착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뭐 서쪽 전체가 다 어장이니까 그래서 아주 메리트를 느꼈고 뭐 시청, 수산과라든가 아니면 해수부 관계자 그리고 특히 보령 쪽이 그런 쪽에 대해서 뭐 지원 사업도 많이 하고 도움을 많이들 주세요. 귀어를 위해 몇 년간 전국을 돌아다녔고 보령바다가 주는 풍요로움에 매료됐다는 서정학 선장. 보령에 정착한 뒤 그는 귀어를 통해 행복한 인생 2막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미래도 보인다고 하네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이 더 행복할 것도 같고 항상 그날이 재미나요. 물론 힘든 일도 있겠지만 도시 생활보다는 이쪽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아직도 제 꿈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바다처럼 솔직한 곳이 또 어디 있을까요? 자연이 주는 여유를 느끼며 인생의 참맛을 알아가는 귀어 귀촌. 앞으로도 귀어 귀촌 인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는데요. 들어오세요. 짠내나는 바다에서 단내나는 인생 2막 함께하고 싶진 않으신가요? 드디어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부들의 가장 큰 고민, 김장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야말로 김장 대열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1년간 우리 식탁을 책임져줄 김장, 맛깔나게 담그는 비법, 그리고 각 김장을 하고 난 후에 남은 속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요리까지 풍성하게 준비했는데요. 먼저 네. 오늘도 모셔보겠습니다. 김영빈 요리연구가 김태욱 아나운서 함께 모시겠습니다. 김씨남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태욱님 걸음걸이가 좀 어색한데요. 오늘 김장 담근다 그래가지고 네. 몸빼 바지를 좀 입고 해야 돼. 일바지. 철저하게 오늘 제대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오셨네요. 그러니까. 근데 치마 아니에요? 아니에요. 편한 바지가 최고이기 때문에. 일명 똥싼 바지구나. 그렇죠. 예. 제가 이 몸빼 바지에도 추억이 좀 있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에서 어른들이 예. 이렇게 김장을 담그시면 네네. 몸빼 바지를 속에서 이렇게 예.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꺼내주시면서 아. 고춧가루 사오라고 하고 예. 남은 돈은 야. 과자 먹어라. 되게 힘 좀 이 사람이 주시고요. 때문에. 이 사람이 생김새보다 좀 보니까 연륜이 있네. 예, 연식이 좀 된 사람이네 보니까. 아니 그나저나 네. 배추를 딱 보니까 이제 실감이 나요. 지금이 김장철이군요. 맞아요. 예. 자 일단 김장의 시작은 배추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손 시려운 시간이 될 텐데 배추를 어떻게 절이냐? 그렇죠. 그렇죠. 이거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촬영을 갔다가 네. 배추를 써는 걸 해봤는데 써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딱 반을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칼집 이렇게 넣어가지고 쪼개니까 뭐 이렇게 한쪽은 얇고 한쪽은 두껍게 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보다 쉽지가 않더라고. 네. 예. 그럼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배추를 구입을 하셨죠? 네. 맛있는 배추는 그냥 사오면 되니까. 네. 맛있는 배추를 구입하셔서 이제 네. 겉에 약간 시든 잎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좀 이제 떼어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밑동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밑둥 정리. 네, 밑동을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근데 요즘에 요 떼내는 것도 사실 다 쓰지 않습니까? 말려가지고. 네, 쓰시면 되죠. 그리고 이거 그냥 넣어가지고 김치국 끓여도 되고. 네, 그렇죠. 네. 아니, 배추국이죠, 김치국이 아니라. 그다음에 배추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밑둥에다가 네. 칼집을 넣으시는데 네. 한 반 정도까지 넣어주시고, 다 안 넣고? 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쪼개주시면 아, 이렇게. 끝까지 자르는 게 아니군요. 네, 끝까지 자르시면 이제 끝에까지 이제 칼이 들어가면서 산화가 되기 때문에 비타민 C가 한 반 정도까지 넣어주시고 쫙 쪼개시면 됩니다. 예. 오히려 그게 자연스럽게. 시원하게 네. 반으로 딱 갈라졌네요. 예, 정확하게 반반이네. 예. 쉽지 않더라니까. 근데 배추도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네, 배추도 고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소금 꽉 차야겠지 뭐. 네. 속은 근데 안 보이잖아요. 알 수가 없네요. 그러네요. 알 수가 없잖아요. 수박처럼 쪼개볼 수도 그래서 없고. 이제 들어보셨을 때 네. 너무 묵직한 것보다는 약간 가벼운 것이 오. 왜요? 너무 꽉 차면 무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속이 꽉 차 있으면요. 네. 이 배추가 달지가 않아요. 아, 진짜. 물을 많이 먹어서 싱겁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크기를 들어보셨을 때 조금 속이 덜 찬 걸 고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뼘으로 맞추실 수가 있는데 네. 길이는 한 뼘 반 정도. 그다음에 키가? 네. 둘레는 이제 한 뼘 반에서 두 뼘에서 세 뼘 정도 되는 이 정도 크기 배추가 맛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커도 문제고. 너무 커도 문제예요. 그다음에 여기 인맥이 통통하면서 결이 이렇게 잘 살아 있고 예, 예. 초록색이 윤기가 나는 게 맛있는 배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골라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무겁고 단단해야지 꽉 찼다라고 생각했는데 배추는 네. 그게 아니었네요. 네, 그러네요. 속이 약간 여유가 있어야 네, 단맛이 네, 네. 강해요. 예. 네. 이렇게 하셔서 이제 준비를 하신 다음에 이제 절이시면 되겠죠. 네. 절이시면 되는데 이제 물을 준비를 하시고요. 보통 여기가 중요해 이제. 네, 예. 10%. 네. 물의 10%인가요? 네, 물이 10컵이면 소금이 1컵 뭐 이런 식으로 아. 10% 정도의 분의 일 정도. 용도의 소금물에다 소금을 뿌리시면 근데 이 돼요. 소금도 다 같은 소금인가요? 어떤 소금일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간수 빠진 천일염을 준비를 해주시는 천일염. 게죠. 굵은 소금. 네. 이제 보통 세댁들은 꽃소금으로 담그시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의 김장은 망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써서 드실 수가 없어요. 쓰죠.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굵은 천일염. 네. 뭐 아무것도 가미가 되지 않은 것들을 그쵸. 넣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해가지고. 열심히 소금을 녹이고 계신데 네. 항상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네. 물을 살짝 끓이면 잘 녹을 텐데 그냥 찬물에 담으면 소금이 잘 안 녹잖아요. 그럼 배추탕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살짝 해가지고 소금을 녹였다가 식히면 안 되나요? 식히셔도 되는데 네. 번거롭지 않나요? 준비하는데 너무 힘든데. 아니, 그냥 찬물에 해도 돼요? 아니, 네네. 왜냐면 나는 안 녹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10% 정도면 잘 녹아요. 아, 잘 녹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배추가 들어가서 약간 남은 소금이 있는데 네. 싱거워지면서 또 녹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푹 절여주세요. 그냥. 물을 그냥 어느 정도를 해야 되나요? 완전히 담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배추가 들어가면 부피가 올라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크 준비하신 대야에 한 3분의 2 정도까지 차도록 물을 담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배추 한 통에 네. 굵은 소금 한 컵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저희가 막 하셔가지고 뭐 하나 하는데 다 질문하죠. 네.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제가 김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네. 물론 뭐 추혜정 씨도 안 해봤겠지만 네, 네. 남자들은 김장을 전혀 모르니까 예. 이렇게 아마 하셔가지고. 주부들 중에서도 우리 정도의 수준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요. 그쵸. 우리 기초적인 질문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사이사이에 소금물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약간 엇갈려 두시면 더 잘 들어가겠죠. 그러겠죠. 왜냐하면 네, 그쵸. 밑둥이 두껍고 위쪽이 그쵸. 얇으니까.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끝이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 줌을 딱 집으세요. 담근 다음에? 집으셔가지고 여기. 밑둥 웃소금이라고요. 부분에다가? 네, 밑둥 부분에다가 웃소금을 좀 올려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얇잖아요. 네. 그래서 소금만으로도 충분히
충분히 절여져요. 근데 이 밑둥 부분은 두껍잖아요. 안 절여져요. 흡수가 안 되는 그렇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윗소금을 예. 좀 덮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셔갖고 이제 배추 같은 걸로 좀 더 눌러주시면 좋고요. 여기서 아이디어 하나. 네. 자, 그러면 아랫동과 위에 있는 그 배추 모든 줄기들이 같은 두께의 줄기가 될 수 있도록 배추를 개발하면 잘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사업 생각하시는 거예요? 쓸데없이 드네요. 개발을 해보시죠. 있을 수가 없겠다. 네. 내가 말을 안 듣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네. 여기서 지금 이거는 배추가 네. 한 통을 지금 넣으신 거잖아요. 네, 네. 양쪽으로 넣으니까 이렇게 소금을 올리면 가만히 있죠. 네. 근데 보통은 이제 김장을 담그게 되면 1년치니까 네. 4인 가족 하면 막 한 50포기 뭐 이렇게 담그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이거를 반반 나누면 100개나 되는데 네. 그걸 물에다가 다 담궈 놓으려고 하면 네. 소금 이렇게 뿌렸을 때 이게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죠. 이게 엇갈려서 놓으시고 그 네. 다음 배추는 이렇게 위에 이렇게 격자로. 그리고 요새는 욕조에 격자로 이렇게. 네. 아. 욕조에다 많이 하시잖아요. 욕조에다 하시면 뭐 평평하게 그대로. 됩니다. 네. 그렇죠. 뒤집지 않고 내가 막 헤집지 않는 한 그쵸. 소금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근데 뒤집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한번 중간에 네. 위아래로 한번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거는 계속 짜게 절여지고 아, 그렇겠네. 위에 있는 건 싱겁게 위에 있는 물이 절여지잖아요. 농도가 또좀 싱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한번 중간에 한번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뒤집는다는 건 네. 저는 이렇게 뒤집어라 이게 아니라 그냥 아니죠. 위 상태로 계속 네, 유지해야 그럼 된다는 거죠. 단말이 빠지니까 이렇게 그렇게,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이렇게 절이고 나서 어느 정도 방치하는 과정을 혹시 숨을 죽인다고 표현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느 그래서 정도 한 시간이 필요할까요?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얘가 숨 죽을 동안 우리는 10시간 동안 숨 죽이고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는 기다려 주셔야 돼요. 기다려야겠네요, 10시간 동안. 잠을 잘 동안 이제 예. 기다려 주셔야 그러니까 돼요. 저녁에 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그렇죠. 김장을 해야겠네요. 네, 결과적으로. 그러네요. 네네. 이틀이 필요하구나. 네. 이것도 처음 알았네. 네, 그리고 그럼 저희가 숨이 죽는 동안 잠시 네. 좋은 배추 고르는 법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네. 네, 좋은 김장용 배추. 먼저 들었을 때 묵직한 배추. 네. 그리고 근데 묵직한 네. 배추지 무거운 배추는 네, 아니에요. 무거우면 아까 맞아요. 분명히 네. 너무 꽉 차서 무거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겉잎은 푸르고 속은 노랗게 꽉 찬 배추고요. 네. 잎수가 많고 흰 줄기가 넓은 배추. 둘레는 2뼘, 길이는 1뼘 반 정도의 배추가 아주 김장용으로 좋다고 합니다. 네, 뭐든지 우리가 너무 크면 맛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커야 되고 너무 작으면은 먹을 게 없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상식적으로 배추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저희가 배추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는 동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양념도 준비하고 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네. 네. 이제 보통 준비하실 때 새우젓, 멸치액젓, 고춧가루, 다진 마늘 뭐 네. 이런 거 다 준비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집 김치하고 옆집 김치하고 틀린 점이 없어요. 아, 그러네? 그렇죠. 우리 집만의 맛있는 어떤 특별한 김치가 탄생할 수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집만의 맛있는 김치를 만드시기 위해서 여기 뭐가 보이시죠? 육수? 풀. 아, 풀을 넣어서 담으시죠. 찹쌀풀은 넣으니까. 찹쌀풀을 네. 넣으시잖아요. 네. 찹쌀풀을 넣는데 여기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아, 그냥 찹쌀을 갈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밀가루 섞는 거 아닌가요? 찹쌀가루죠. 아, 찹쌀가루. 찹쌀가루. 네.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거 김장 안 해본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보다 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큰일 났네. 큰일 났습니다. 확실히 지금. 배우고 밀가루는 회장님이 저기 약실. 도배할 때 쓰는 거지. 네. 아, 여름에 열무김치 담을 때는 밀가루 풀을 사용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네. 너무 최정 MC 쪽으로 지금 갖다 맞춰주는 거 아닙니까? 그때 보셨나 봐요. 그때 봤던 것 봤나 같기도 봐요. 하다고 맞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내년 여름을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이제 비법을 숨겨놨는데 방금 물에다가 뭐 가루를 푼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때 포인트가 있어요. 이 물을 맛있게 만들면 되죠. 아. 만능 육수. 만능 육수. 네. 아, 그냥 만들면 찹쌀 풀이 아니라 네. 예. 만능 육수가 포함되어 있는 찹쌀풀이군요. 그래서 와. 여기다가 지금 달디단 무 좀 넣어주시고. 아, 그럼 살짝 단맛이 나겠네. 네, 그리고 마른 표고버섯. 표고버섯 건강을 책임질 수 네, 있죠? 대추도 넣어주시고. 대추 이것도 단맛이 나요. 네, 그다음에 황태머리. 황태머리 아, 네. 시원하죠. 그렇죠. 여기다 이제 새우. 새우 고소하죠. 네. 야. 그다음에 팥뿌리. 팥뿌리. 네, 시원하죠. 야, 팥뿌리
굉장히 오랫동안 행복하게 부부가 살 수 있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약간 천연의 단맛을 주기 위해서 사과까지 들어갑니다. 네, 근데 씨 부분이 약간 쓴맛이 있고 씨는 독소가 제거하고. 있으니까 씨는 제거하고 네. 사과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 여러 가지 뭐 영양소도 생각하셨겠지만 네. 딱 보니까 약간은 단맛이 날 만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네요. 네. 감칠맛을 줄 수 있는 걸 네. 넣어주시면 돼요. 벌써부터 이게 냄새가 네. 되게 좋은 맛이. 네. 이거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끓여가지고 여기다가 네. 그냥 국수 말면은 그쵸, 잔치국수가 됩니다. 산초수도 있는데 냄새가 네네. 예, 멸치 육수로도 하지만 이런 육수로도 그냥 국수를 말하면 맞아요. 맛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우러나면 네. 이제 그때 다시마를 넣고 끓여주세요. 다시마까지. 네. 야, 우리가 흔히 먹는 김치에 이렇게 많은 정성이 들어가다니 네. 참 놀랍네요. 이렇게 하시면 옆집 김치랑 우리 집 김치랑 확실히 달라집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부로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의 김치는 다 똑같은 김치가 되는 거예요. 표준이 그러면 되겠네요. 이제 표준, 좀 맛있는 이거를 김치. 좀 바꾸면 되죠. 맛있는 김치. 그러니까 그쵸. 여기에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좀 더 원하시는 것들은 추가해서 네. 만능 육수를 내주는 게 일단 만능 중요하다. 육수를 내주시는 야, 게 예. 그리고 또 다시마를 가장 마지막에 넣으셨는데 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다시마를 처음부터 넣고 끓이시면 텁텁한 맛이 우러나요. 그래서 육수가 텁텁해질 수 있으니까 네. 이제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육수를 냈어요. 네. 그럼 육수를 내서 이거를 뺄 거 아니에요, 다? 네. 그럼 여기다가 네. 찹쌀 가루를 넣고 이제 풀을 그냥 쑤시는- 풀면 네. 만능 찹쌀 풀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네.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만능 육수 만드는 레시피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네, 찹쌀풀 만능 육수 레시피. 자, 먼저 무, 대파 뿌리, 건새우, 대추, 표고버섯, 북어 머리를 넣고요. 네. 사과는 껍질째 8등분한 뒤 씨를 제거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네. 재료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20분에서 30분가량 끓여주고요. 네. 그리고 불을 끈 후 마지막에 다시마를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네. 근데 방금 전에 저 김현미 선생님께서는 불을 끄진 않고 다시마를 넣었어요. 네. 불을 끄지 않고 넣어도 되고 끄고 넣어도 되는 겁니까? 불을 끄고 넣으셔도 되고요. 마지막에 딱 넣고 예. 불을 끄셔도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포인트는 네. 다시마가 너무 많이 우러나면 안 된다. 네, 살짝 그 마지막 맛만 단계에. 넣어라. 네. 그게 이제 포인트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네. 분주하네요. 여기 뭐 재료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번에는 뭐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김장이 그만큼 복잡한 거예요. 네, 맞아요. 네. 1년 살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잡합니다. 네. 이제 소를 만들어야죠. 맛있는 김치 중요하네. 드디어. 제일 중요하죠. 네. 네. 아, 네, 소를 시작하시죠. 이제 만들어 보는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찹쌀풀을 아까 만능 찹쌀풀. 육수를 넣고 네. 썼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여기 넣어주시고요. 요거 식혀야 되는 겁니까? 네, 아니면 따뜻한 식혀야 상황에서? 됩니다. 아, 반드시. 네, 따뜻한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네, 제가 포인트 잘 짚었죠? 잘 짚으셨어요. 보통 끓인 다음에 그냥 넣을 수 있거든요. 끓이신 다음에 바로 넣으시면 그 고추국이 되니까 맛이 없다. 그럴 그다음에 수 이제 있겠네요. 고춧가루를 먼저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여기서 이제 많은 넣고 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고추국을 원하시면 그냥 넣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김장을 제대로 담그겠다 그러면 식혀라. 그렇죠.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찹쌀풀에다가 고춧가루를 먼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 집 김치가 옆집 김치보다 훨씬 빨개집니다. 아, 이게 또 비법이군요. 그쵸. 그렇지 않으면 빨간색이 잘 안 나는군요. 색깔도 맛을 그쵸. 볼수 이 있는 아주 까만 포인트거든요. 액젓을 먼저 넣으시면 네. 액젓 색깔이 들어서 고춧가루가 빨갛게 불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풀에다가 고춧가루를 예. 좀 불려주세요. 예.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은 김치를 막 엄청나게 하셔야 되니까 네. 이게 양념이 많겠지만 저희는 지금 네. 몇 포기 안 해요. 한 2포기 정도 하니까 양념이 이 정도입니다. 네. 예, 이해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100포기를 담글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다진 네. 마늘하고 네. 생강도 좀 넣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새우젓. 새우젓도 좀 생강과 넣어주시고. 아, 벌써부터 김치소의 그 향긋함과 이게 막 올라오네 지금. 야. 그맘도 느껴지고. 예. 새우젓 넣어주시고 네. 자, 빨간색을 위해서 네. 액젓은 제일 마지막에 아, 액젓은 마지막에 네, 넣는구나.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아, 근데 지금 네. 김영빈 선생님께서 혼자 다 지금 소를 만들고 계신데 네. 오늘 정작 일하려고 일바지 입은 김태관 아나운서는 언제 시키는 겁니까? 이제 소 밀 때 아, 그때. 자, 저는 그러면 일할 준비를 좀 해야겠네요. 네, 제대로 좀 갖추세요, 이제 지금부터. 네. 저는 너무 하고 싶은데 네. 네. 하필 오늘 네. 네. 코디께서 네. 흰색을 줬어, 옷을.
난 너무 하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예. 하필 남은 생방도 해야 되니까. 예. 그렇군요. 거기다 최혜정 씨도 흰색 옷을 줬어. 그러네요.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야, 똑똑하다. 안타깝습니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네. 소를 만드신 다음에 네. 이제 그 채소를 넣으시잖아요. 채소가 그렇죠. 절여져야 이제 속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먼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먼저 넣어야 되는 게 이제 무채입니다. 지금 무가 엄청 달아요. 기본 양념은 다 만들고. 네, 기본 양념을 만드신 다음에 예. 무채를 먼저 넣어주세요. 이거 무채 절여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금방 절여집니다. 네. 네, 이렇게 그래요?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여기가 무채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또 더 얇게 썰거나 다라락 쪼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더 얇게 쓰셔도 되고요. 네. 그 채칼로 요새는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 2포기밖에 안 되는데 무채가 네.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유, 이제 원래 다 무채가 많이 들어가 들어갑니다. 맛있나요? 무채가 많이 들어가면 시원하고 맛있죠. 무채가 포인트구나. 네, 이렇게 네. 하셔가지고. 포인트가 여러 군데 나오네. 네, 이렇게. 지금 무가 완전 배 맛이에요. 이렇게 절여주신 다음에. 요렇게만 놔둬도 맛있겠는데? 그리고 지금 걱정하셨잖아요. 무가 네. 방금 금방 이렇게. 네, 그러네. 금방 절여지네. 나는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초록색 푸성기를 넣어주셔야 돼요. 미나리, 그다음에는 가, 미나리, 쪽파, 뭐 이런 거. 다 송송송송 크기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썰어가지고. 네. 이 푸성기 채소가 너무 일찍 들어가면 풋내가 나요. 그래서 무채를 다 버무리신 다음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푸른 채소는 나중에 넣어야 네. 풋내 X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셔서 요것만 먹어도 맛있죠. 기가 막히다. 네. 네. 벌써 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저도 신고이네요. 네. 어우. 그리고 색깔이 예쁘니까 네.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빨간색을 유지하려고 하셨던 선생님의 그 의도가 의도를 알 것 정확하게 같아요. 지금 딱 반영이 됐네요. 저는 그 양념이 모자랄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네, 양념도 이렇게 해서 이제 딱이네요. 저희가 사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금방 숨이 딱 죽어서 더 양념이 잘 되는데 이제 바로 이제 버무려야 되니까 아까 절여진 배추를 깨끗이 씻으세요. 그 겉소금이라고 하죠. 절인 소금이 남아 있으면 배추 김치를 짜기도 하고요. 배추김치를 저장하는 동안 물러져요. 물러지기 때문에 소금기를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이렇게 채반에 엎어두세요. 엎어두시면 이제 밑으로 물이 쭉 빠져요. 빠지면서 얘는 그냥 이렇게 꾸들꾸들한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너무 물기가 많지 않은. 너무 물기가 많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고기 쪽으로. 자, 이제 이동. 선생님 이거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드디어.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드디어. 이제 어떻게 배추에다가 양념을 묻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한번 같이 따라해보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배추를 갖고 오세요. 해보세요, 그럼. 그냥 이렇게 넣고 이렇게 그냥 재우시는 건가요? 아가처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하시는데 보통 이제 배추김치를 담그실 때 이렇게 하늘을 보고 여기다가 이제 막 채워 넣으세요. 맞아요. 이렇게 올리면서. 네, 그렇게 채워 넣으시면 나중에는 속을 많이 넣었고 배추가 이만해져요. 이만해져가지고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 속을 일단 배추를 뒤집으세요. 뒤집으신 다음에 이렇게 겉잎부터 넣으시는 거예요. 바깥 부분. 네, 이렇게 넣으시는데 이제 소를 붙잡고 이렇게 살짝 밀어주세요. 밀어주시고. 밑동에는 좀 소를 남겨놓네요. 네, 밑동에는 소를 좀 적게 넣으시고요. 입 쪽에 좀 풍부하게 드세요. 입쪽에 많이 어차피 넣어야 김치 담그신 다음에 잘라시면 여기 버려버리시잖아요. 그럼 여기 굳이 많이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소금은 밑동에다 많이 넣어야지 그쪽이 절여진다고 하셨는데 저는 소도 밑동을 많이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건 소는 이제 반대로. 그래야지 또 높이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생방송이라 김치소를 바로 지금 묻히고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김치소를 양념과 묻힌 다음에는 어느 정도 놔둬야 돼요? 고기 금방이에요. 한 뭐 30분 정도만 30분 두셔도 정도. 금방입니다. 오래 걸리진 않네요. 소 묻힌 다음에 잠깐 커피 타임 가지고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구나. 한숨 쉬신 다음에 시작을 하시면 돼요. 요즘에 이런 뭐 옆에 있는 이웃들이랑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김장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 얼마 안 했는데 벌써 허리 아픈 거는 왜 그런 거죠? 왠지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와, 이거. 아니 지금 김태욱 씨는 잘하고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잘 밀면서 엄마가 여기다 넣지 말랬지. 여기다 넣었지. 그렇죠. 밑동에는 살짝 남겨놓고 볼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잎사귀 쪽으로 많이 가라 그랬잖아요, 아까. 이래서 김장 담그다가 모녀지간 사이가 갈라지는 거죠. 부부싸움도 제법 하죠. 참 남매도 재밌네요. 갈라지고 모녀도 갈라지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러면 진짜 김장 많이 하려면은 네. 김치 소를 엄청 많이 만들어야겠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 묻혔어요. 네, 이렇게 묻히셔가지고 마지막 처리가 네. 저희 여기서 좀 아는 체 하면은 이렇게 네. 한 다음에 김장이 이렇게 다 소도 잘 안 새고 해야 되니까 네. 이런 경우에 마지막에 있는 겉장 보관. 하나로 이렇게 네. 감싸라라는 맞아요. 얘기를 저는 TV에서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오 맞아요. 네. 역시 한 포기씩 이렇게. 요리 진행에 네. 일가견이 있으세요. 자, 배추를 이렇게 모으세요. 네. 모으신 여기가 다음에 중요해, 중요해. 네, 겉잎으로 네. 이렇게 아기 그러니까 여기서. 소대기 감싸듯이 이렇게 감싸주세요. 예. 그래야 소가 안 빠져요. 그러겠네. 아. 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 머리에 물 묻혀가지고 깻잎 머리처럼 네. 윗머리를 싹 감싸듯이 이렇게. 네. 옆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셔야지 오. 속이 안 빠지죠. 예. 이렇게 예쁘게. 뭐 하세요, 태욱 씨? 저도 이거 따라 해봤어요. 이렇게. 이게 뭐지? 야, 이렇게 이거 다르네요. 약간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그 우리가 표현할 때 네. 미친 누구의 머리다 이런 표현하는 것 같은 이거 보세요 진짜 예. 잘 모았죠. 예, 겨울바람에 미친 누구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됐지 김치가?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이거 네. 해드리고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양념을 이렇게 발라갖고 골고루 예.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하셨던 게 묵은지하고 신김치하고는 목적이 처음부터 다르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맞아요. 이 신맛을 좀 줄이려면 우리가 묵은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김치의 신맛을 줄이려면 어떤 좀 비법이 있을까요? 네 김치의 신맛을 줄이시려면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잠시만 여기 한 번만 예, 놓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이거 하면서 느낀 건데요. 네. 선생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알겠는 게 네. 일하면서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그럼 좀 좋겠는데. 짜증나죠? 네. 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우린 돈을 못 받아요. 아니, 선생님이 얼마나 고생을 그럼 했는지. 침묵만 흐르고 이것만 하고 있어봐. 그러니까요. 아. 우리도 힘들어요. 말하면서 이 사람 말 시키는 거. 네, 네. 보통 이제 김치가 이렇게 네, 네, 네. 새큼해지면 이제 네. 쉬는 속도를 좀 멈추게 하시려면요. 네. 여기 달걀 껍질이 있어요. 이 아, 달걀 네. 껍질에 칼슘 성분이 있거든요. 네, 네. 이 칼슘 성분이 그 신 속도를 넘쳐주니까 이거를 네. 깨끗이 식초물로 씻으신 다음에 네. 여기다 좀 박아주세요. 오. 박아주시면 아, 김치 쉬는 달걀 속도를 껍질을 네, 늦추실 수가 있어요. 옆에다 이렇게? 네. 아니면 김치 사이사이에다가? 네, 그쵸.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게 그 없으면 나중에 이게 깨져가지고 김치 사이사이 들어가면 문제되지 않나요? 아니면 망 같은 데 넣어갖고 이거 망인데? 네네네. 요거 다시 할 때 쓰는. 요거 하셔가지고 예, 국물 내는 하셔도 망에다가. 되고 굴껍질, 조개껍질 이런 것도 됩니다. 네. 아. 여기다가 네네네. 네. 네. 씨나 치아를 드셔가지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쵸. 망에다가 네, 넣어주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네, 네. 근데 보니까 지금 네.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네. 이 속은 또 어떻게 좀 요리에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남은 소. 네. 남은 소는 이제 요리에 활용이 가능한데요. 네. 남은 소를 여기에 한번. 이제 소가 오징어. 남았어요. 생오징어예요. 네. 지금 오징어 엄청 지금 비싼데? 장난 아니에요. 네. 근데 맛은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이 생오징어를 역시 넣고, 비싸니까 더 맛있더라고. 네, 김치를 좀 담그셨어요. 오징어 미나리 김치. 이렇게 야 하나. 오징어 네. 미나리 김치. 그래서 오징어 여기다 좀 넣으시고 네. 무채도 좀 더. 이게 더 있어가지고 예. 안 넣어도 되고 배채, 예. 그다음에 양파, 예. 그다음에 미나리 좀 더 넣고 네. 네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있는 소에다가 좀 네. 더 양념을 추가해서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 버무신 다음에 오징어랑 같이. 네 오. 이렇게 버무리시면 오징어 김치가 됩니다. 이게 또 해가지고 우리 저 김치는 이제 좀 숙성해야 되는 그렇죠, 기간도 필요하고 그렇죠. 네, 네. 막 담근 생김치를 먹는 맛도 있지만 네. 네. 오징어 미나리 김치는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는지도 오징어 궁금하네요. 미나리 김치는 버무린 다음에 바로 따뜻한 밥에 비벼 드셔도 되고요. 진짜요? 제일 맛있는 시점은 네. 한 3일 익은 시점. 3일 정도. 네. 그거 살짝 저 입에 네. 한 번만 넣어. 그러니까요. 원래 이런 거 이렇게 바로 아, 네. 지금 네네. 3일 정도 숙성. 저 굉장히 얄밉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옆에 서 있다가 네, 요게 이제 말만 오징어랑 시키더니. 같이 야. 고고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선생님이 주시면 더 맛있어요. 아유 기대된다. 이렇게 네. 요게 한 야. 3일 된 겁니다. 예. 3일? 오징어랑 같이 씹어 보십시오. 아, 소리가 아. 아삭아삭. 밥 반찬으로 진짜 그만이겠다. 네. 와. 자, 저희가 남은 식재료를 네. 활용해서 이렇게 오징어 김치를 만들어 봤는데요. 정말 남은 식재료를 몽땅 털어버리고 덤으로 김장까지 아이디어가 빛나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레시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굿.
이렇게 해서 처치 곤란 남은 재료는 오징어 김치를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네. 제가 제안을 예. 드리고 진짜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여기서는 너무 맛있어요. 야. 밥 반찬으로 그만이네. 그러니까 오징어 젓갈은 짜잖아요. 네, 맞아요. 오징어 김치는 그렇게 안 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뭐 밥 반찬으로 그만일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김치 하면 또 수육. 수육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김장김치 그냥 그날한 김치에다가 그쵸. 수육 이거는 꼭 먹어야죠. 그날 잔치잖아요, 동네에서. 그리고 거기에 막걸리도 와야죠. 그렇죠. 네. 막걸리를 한상의 조합이네요.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네. 이제 수육을 맛있게 삶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끓인 네. 다음에 그냥 고기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펄펄 끓는 물에다가 이제 향신 채소를 좀 넣어주세요. 아까 그 파래들, 대파, 많이 마늘, 남죠. 생강도 같이 넣어요? 네, 생강도 같이 넣어주시고 자, 일단 막걸리 준비하셨잖아요. 막걸리. 막걸리를 수육에다 좀 먹입니다. 아, 그래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수육을 먹여요? 수육에다 먹입니다. 네. 수육에다 먹이고 자, 여기다가 된장은 보통 다들 넣으시잖아요. 네. 된장은 넣으시고 자, 그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새우젓도 넣겠습니다. 새우젓.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름이 막걸리 된장 육수네요. 된장 수육. 예.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니, 여기다가 새우젓갈까지 넣으면은 이 새우젓이 그 돼지고기의 단백질을 살짝 분해하면서 야들야들하게 삶아지게 해줘요. 아니, 그래서 새우젓을 많이 넣어버리면 이거 고기만 넣어도 그냥 이게 양념이 배가지고 네네. 뭘 안 찍어도 좀 짭조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그렇게 많이 넣는 건 아니죠? 네, 그렇게 많이 넣는 건 아니고요.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여기다 이제 뻘뻘 끓고 있을 때 이제 덩어리 고기를 딱 넣고 저희는 이제 이것도 궁금해요. 돼지고기는 어느 부위를 넣어야 되죠, 수육은? 목살이나 삼겹살이 맛있죠. 지방 목살이나 부위가 어느 정도 삼겹살. 섞여 있는 부위가 맛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3, 40분 끓여주시면 되는데 네. 3, 40분을 끓여라. 네, 3, 40분을 또 기다리시기 힘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끓여놨어요, 이미. 네, 끓여놨어요. 진정하게. 색깔이 네. 무슨 막걸리 된장국 같은 된장 육수로 끓인 수육이네요. 네, 그렇죠. 예. 막걸리 먹은 보쌈입니다. 막걸리 먹은 수육.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거 마시면 취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알코올 국물을 버려야 되죠. 성분은 휘발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니요, 드셔도 돼요. 이 국물을 먹어요? 된장국으로 끓여 드셔도 돼요. 그냥 여기다가 이거 안 여기 버리고? 이제 뚜껑을 열고 끓였잖아요. 뚜껑을 열고 끓였기 때문에 알코올기는 휘발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구수하고 단맛만 남았어요. 그 잡내는 안 난다. 이거 한번 진짜 궁금하네. 먹어보자. 네, 고기 된장, 배추만 딱 푸시면 된장국이에요. 자, 보이세요? 그러네. 그죠? 네. 너무 맛있죠? 네. 그러니까 고깃국에다가 된장 푼 거예요. 정말 맛있죠? 그죠? 여기다가 진짜 아까 남아있는 배추만 푸시면 배추의 돼요. 겉 버린 거 있잖아요. 네네. 그 배추 소스 썰어가지고 넣으면은 맛있는 배추국이 되겠네요. 그러네. 그렇죠. 밥 좀 주세요. 여기 밥이 없네요. 밥을 주면은 제대로 넣어서 이렇게 이게 비벼 먹어도 지금 되고. 보시다시피 그냥 이렇게 쭉쭉 찢어집니다. 네, 그다음에 칼만 대면 그냥 부스러져요. 이렇게 보이세요? 네. 이렇게 부들부들하죠. 이 새우젓의 역할이에요. 막걸리까지 넣기 때문에 이렇게 장조림처럼 쪽쪽 찢어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을까요? 네, 이제 빨리 수육이랑 한번 먹어볼까요? 우리 김치 소랑 해가지고. 네, 요거 오징어 미나리 김치 해가지고. 오징어 미나리 김치장도. 소도 있어요. 소도 있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야. 손으로. 자. 오징어 내려왔어. 준비되고 있어요. 준비됐어. 와. 우리 태욱 씨. 네. 자, 태욱 씨도. 저 아까 김장 담글 때 선생님한테 혼나가지고 오늘 안 주시나 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잊을 수 있습니까? 애제자인데. 묻었어. 제대로 먹었네. 일맛에 의하죠. 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남은 김치 소로 활용한 막걸리 된장 육수를 활용한 수육 만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육까지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색깔 봐요.
야, 이대로 선생님을 놓습니다. 보내드리긴 아쉬운데 요리 네.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시죠. 네, 보통 이제 수육 삶고 그다음에 김치 속 하시고 그러면은 뭐가 땡기잖아요. 뜨끈뜨끈한 국물. 찬바람에 네. 막 네. 몸이 시려워서 그래서 오늘은 어울리는 굴 넣고 매생이 굴국. 예. 우리가 김치에 굴도 원래 사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굴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 활용해서 매생이 굴국을 후다닥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생이 굴국. 네. 이거는 이제 뭐 김치 속재료는 아니지만 김치 재료 중에 이제 굴이 들어가니까. 네. 뭐 다 있는 재료입니다. 자, 보시면 매생이, 굴, 그다음에 멸치 육수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마하고 멸치하고 넣고 육수를 먼저 팔팔 끓여주시고요. 여기다가 또 있는 재료. 멸치 액젓 좀 넣어주세요. 멸치 액젓 넣어주시고 이제 끓어오르면 그러니까 끓는 물에다가 멸치 액젓. 네. 굴부터 이제 익혀주시면 돼요. 아, 굴을 먼저 넣으시네요. 굴은 보통은 잘 안 익어도 되니까 마지막에 넣지 않나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는데 왜냐면 굴을 먼저 넣네요. 오늘은 매생이가 주인공이에요? 포인트잖아요. 아, 이번 매생이가 요리는 역시 후다닥 매생이가. 익으면 돼요. 네. 매생이가 후다닥 익기 때문에 굴 넣고 네. 끝이 않지만 네. 매생이를 이제 풀어서 넣으시면 돼요. 네. 근데 이 매생이가 참 재밌는 게 이런 속설이 있더라고요. 매생이 국이 은근히 뜨겁다 보니까 이걸로 사위 성격을 판단한다. 아니야. 이걸 먹는 걸 잘못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미운 사위 매생이 국 끓여준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연기가 안 나서 그러니까 뜨거운 먹으면 걸 되잖아요. 먹다가 입 맞아요. 괜히. 근데 제가 해보니까 연기가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연기가 안 나도 뜨거운데 연기가 나면 얼마나 뜨거울까? 그렇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이제 우다닥 끓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참기름을 살짝 둘러주시면 여기다가? 되거든요. 참기름을? 제가 미리 좀 끓여왔어요. 아, 이렇게. 네, 보시면 네. 네, 이렇게 굴이 통통하게 진짜 익거든요. 연기가 네. 안 나 보여요. 수증기가 안 나요. 네. 아직 안 끓여서 그런 걸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 장모세요? 저희 장모신가 봐. 왜 갑자기 나한테 역시 안 메시지. 속으시네요. 저희 장모님 저 사랑하십니다. 캐나다에 지금 이거 보고 계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굴까지. 예. 굴까지 해가지고 한 입 드셔보시면 아, 뜨겁지 않을까? 조심하셔야 돼요. 줘보세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처음에 육수가 네. 다시마하고 네. 멸치로 국물을 내서 끓이신 거죠? 네. 그냥 맹물은 아니었어요. 네. 바다 향기가 펄펄 납니다. 제가 한 그릇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역시 장모님은 저를 사랑하셨어요. 네. 그렇게 뜨겁진 않네요. 네. 이렇게 예. 하셔가지고. 그리고 김치랑 수육이랑 딱 먹고 나서 이렇게 입가심으로, 매생이국을 네. 딱 먹으면 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야. 정말 하셔가지고. 네. 궁합이 제대로네요. 네. 자, 살짝.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예. 참기름 참기름 살짝 살짝. 불러주시고. 네네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요리를 다 해가지고 진짜 앞에 놨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Unbelievable. 네. 생방송 야. 30분 동안에 자 김치 담궜죠? 그다음에 오징어 젓갈 담았죠? 수육 삶았죠? 맞아요. 매생이 굴국까지. 와, 오늘 정말 제대로 된 이게 지금 제대로 김장대회네요. 여기서 담근 김치예요. 네, 그렇죠. 야 생방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송은 우리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김영민 선생님이 우리 방송을 싫어합니다. 미리 만들어서 보여주면 되는데 여기는 만들어야 돼 생방 중에. 예. 안 싫어합니다. 저희는 이런 방송을 지향합니다. 왜? 생생하게 전달해 드려야. 맞아요. 많은 보시는 분들 저거 나도 할 수 공감하실 있겠다.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 직접 해보니까 굉장히 오늘 반성과 함께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진짜 김치 남기면 안 돼요. 엄청 손이 많이 가고 네. 이런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는 거면 예. 집에서 이렇게 계속 먹기만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일을 예. 도와야 돼요 앞으로. 그쵸. 알겠습니다. 우리 자, 어머님들. 일단 지금 매생이국도 연기가 나네요. 네네. 김 선생님 말처럼. 자, 네네.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김치에다가 수육을 싸서 먹으면서 여러분의 네. 여러분의 침샘을 자극하는 상황에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번 여기 있어요. 싸주세요. 네네,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대미를 장식할. 드디어 대미. 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먹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침샘 주의보입니다. 네. 자, 여기 넣는 순간 아우, 맛있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엄지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허리 통증. 추운 겨울 긴장한 근육이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심코 지나가겠거니 방치했다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은 물론 수술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육 같은 게 뭉쳐 있고 그러니까 좀 많이 아파요. 겨울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아파요. 아기 낳는 것보다 더 몇 배로 더 아프더라고요. 허리 통증은 척추가 보내는 적신호. 내 몸의 기둥과도 같은 척추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부터 추운 겨울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척추 운동법까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10년 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40세 김소연 씨. 수술 후에도 끊이지 않는 통증 때문에 집안일을 하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다는데요. 무거운 탁자를 그냥 요령 없이 들었어요. 들다가 허리가 빠지는 느낌이 들면서 바로 119를 불러야 될 정도로 다리가 저리고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사 준비를 하다 무거운 짐을 옮기게 되었고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된 겁니다. 당시 허리는 물론 다리까지 저려왔지만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곧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이 화근이었는데요.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이제 어쨌든 다시 재발이 되면서 이제 자세가 불균형이 되니까 다시 목 디스크가 또 왔어요. 그래서 또 허리보다도 목 디스크가 더 아프니까 어깨도 아프고 잠 자고 나도 깨운치 않고 두통 있고 이러면서 이제 한꺼번에 같이 오게 된 거예요. 허리에 이어 목까지 디스크 진단을 받은 터라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데요. 김소연 씨만의 척추 건강법 첫 번째는 바로 매주 일요일마다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배드민턴은 물론 등산에 수영까지 매주 돌아가면서 운동 중이라네요. 이 허리 아프거나 목 디스크나 이런 게 자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체중 같은 것도 이제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에 온 후 웬 침대를 갖고 오는 소연 씨. 바로 목과 허리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견인기인데요. 척추 건강을 위해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 중에 도움을 받게 됐다네요. 앉아서 하는 직업인데 이제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교정이 안 되잖아요. 자세 교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찾게 된 제품이에요. 하루 6시간 이상 컴퓨터와 휴대폰을 볼 수밖에 없어 자세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소연 씨. 자세 교정이 두 번째 척추 건강법이었네요. 때로는 이렇게 좀 시원하게 늘렸을 때 살짝 또 잠이 오기도 하고 그랬다가 또 이제 좀 심한 것 같으면 다시 좀 줄이고 뭐 이런 게 혼자 자유자재로 되니까 이런 게 참 편한 것 같아요. 디스크는 이제 수직으로 눌리는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당기면 옆으로 압력이 빠지면서 디스크 압력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증상도 좀 완화되고 천천히 교정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 몸이 견뎌내는 압력까지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허리에 무리가 오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척추를 전문으로 보는 그 척추 전문의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본인이 해도 되는지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하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추운 겨울철이 되면 꾸준히 하고 있다는 조교.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만 되면 이제 근육이 경직이 되니까 이 조교구로 인해서 좀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좀 돕고자 가끔 합니다. 척추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허리 통증의 단골 질환 디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말씀하시는 디스크라 그런 거는 추간판 탈출증을 흔히 말하는 것이고요. 이 뼈와 뼈의 사이에 하얗게 보이는 게 디스크라는 물질인데 이 디스크라는 물질인데 이게 좀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까맣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허리에 외력이 주어지거나 아니 압력이 가거나 무리한 물건을 들고 할 때 이 디스크가 뒤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디스크가 흔히들 터졌다, 파열이 있다. 허리 디스크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 속에서 바른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허리 주위에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척추 건강 지키는 운동법 함께 배워볼까요? 엎드려서 편하게 자세를 취하시고요.
그다음에 팔꿈치가 90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 쪽이랑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상체를 뒤로 가볍게 젖혀 올리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할 때는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상체를 젖혀주세요. 10초씩 30회 정도 반복을 하시고 그 상태에서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으시면 팔꿈치를 펴서 상체를 더 뒤로 젖혀서 운동 강도를 높여서 디스크를 예방하는 데 조금 도움이 더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 초기라면 근육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목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동작, 휴대폰을 자주 본다면 따라해보세요. 양쪽 팔을 깍지를 껴서 머리 위에 놓으시고요. 그 상태에서 머리를 가볍게 뒤로 밀어서 경추 기립근에 힘이 들어가도록 유지합니다. 1분 정도 자세를 유지한 다음 3번 반복해주세요. 몸통 옆에서 90도까지 구부리시고요. 양쪽 손바닥이 하늘을 본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가슴을 열면서 견갑골을 뒤쪽으로 모아주게 됩니다. 운동을 할 때도 꼭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잊지 마세요. 추운 겨울이라고 집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은 척추의 독. 오늘부터라도 내 몸의 기둥, 척추를 위해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수능은 다 끝나고 본격적으로 입시를 해야 하는, 입시 준비를 하는 시기가 바로 요즘인데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대학을 생략하고 산업 현장에 바로 뛰어든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력보다는 실력으로 당당하게 중소기업에 입사했다는 19살 젊은 청춘들의 이야기.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그리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행복하고 즐겁게 100세 시대까지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후 준비가 필수인데요. 오늘은 즐거운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비법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길어지는 수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노후 준비. 노인 빈곤과 고독사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지금. 대한민국 노후 준비의 현실은 어떨까요? 노후 준비요? 네. 특별히 아직 하는 건 없는데. 노후 준비 먹고 살기 바쁘니까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게 힘드세요? 첫 번째 교육 자금하고 그리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또 집값도 많이 오르고 저축 여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현재의 삶에 쫓기다 보니 미래의 노후 준비는 부족한 것이 현실. 퇴직연금 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자기 그 봉급의 한 20~30%는 또 저축을 해놔야 되겠죠. 1번은 건강이 제일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건강하게 하면 뭐해? 노후에 돈이 있어야지. 근데 노후 생활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 첫째로 마누라. 그다음에 건강, 돈, 주위에 좋은 친구. 이 정도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 돈, 그리고 인간관계를 노후 준비로 꼽았습니다. 비오는 저녁, 중년들의 한 모임을 찾아가 봤는데요. 그런데 우아한 연주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색소폰 소리인데요. 경기도 양평의 중년 색소폰 동호회입니다. 이곳은 벌써 크리스마스네요. 중년들의 중후한 색소폰의 음색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어떻게 하다가 배우시게 됐어요? 서울서 그동안 직장생활, 사업주 하다가 노후에 이제 인생 후반전 즐기며 살기 위해서 시작을 했죠. 노년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걸 하나를 택해서 한번 해보자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색소폰을 그럼 가자. 행복수명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행복수명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행복수명이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핸드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색소폰으로 건강한 노후를 꿈꾸는 음악 중년들,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수명 100자세. 경사는 안 내.
경사났네. 백수 오세요. 좀 더 살고 싶은데요. 요즘에는 살기가 너무 좋잖아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보다 이런 기회도 많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러니까 좀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둘이 언제까지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 이런 거를 많이 저희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건강 색소폰 하면서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이곳은 중년들의 배움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듣고 있는 것은 호텔 객실 관리사 수업.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우연히 조금 걱정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쯤 어떤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는데 마침 이게 정보가 닿아서 배우고 했는데 굉장히 뿌듯함이 갑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을 통해서 전문 기술을 몸에 익히는 중인데요. 열심히 노력하는 중년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하우스키핑 쪽이 어떤 기술을 익혀두면은 노후에라도 이거는 계속 저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배워두면은 노후에도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경제 문제. 그래서 전문가와 특별한 상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그 노후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뭐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요. 네. 그리고 또 많이 벌지 못하니까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참 솔직히 불확실하고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노후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뭐 건강이라는 부분들도 중요하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돈을 많이 모아 놓으셨더라도 그게 이제 아파서 병원비로 다 들어가게 되면 결국 쓸 수 있는 생활비가 없어지게 되시는 거거든요. 건강에 대비해서 건강을 위해서 노년의 질병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노후 의료비를 마련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많구나 하는 것도 솔직히 들고요. 그다음에 재무석에 대해서 노후석에 대해서 좀 확신을 얻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각오가 많이 생기고요. 설명을 잘 듣게 되니까 이해되면서 실천에 옮기도록 하고 제 자신, 제 노후를 위해서 확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 준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돈과 건강을 꼽는데요. 노후 자금에 있어서는 무엇을 준비하느냐보다는 지금 당장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올 노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맞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실업자 100만 시대. 청년 10명 가운데 1명이 실업 상태에 놓인 최악의 경제 상황. 고학력 백수. 대조리상 실업률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청년 실업률이 외환위기 때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력 대신 실력을 쌓겠다며 과감하게 진학이 아닌 취업을 선택한 청춘들. 19살 어린 학생들의 도전, 그들의 이유 있는 취업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경주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 춥다. 옷 따뜻하게 입고 열심히 해. 따뜻한 말 한마디로 시작되는 학생들의 하루. 청춘들이 꿈을 위해 선택한 일터는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 판매, 수출하는 기업으로 15년 전 대기업 자동차 부품 회사로 시작해 국내는 물론 해외 유명 자동차의 부품까지 수출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매출 700억을 달성했다는데요. 이곳에서 학생들이 하는 주요 업무는 자동차 엔지니어로서 자동차 부품 생산 설비의 가동일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라인에서 완성된 부품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이들의 몫인데요. 이건 이제 스냅 게이지라고 하는 거, 이거 여기 있는 치수대로 넣었을 때 여기 치수가 맞는지 저희가 찔러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스펙이 아닌 실력을 쌓겠다며 남들보다 빨리 산업 현장에 뛰어든 학생들. 그렇다면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취업 박람회를 열 때
이쪽 회사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데 최고라고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제 꿈을 펼쳐보기 위해서 여기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역 고교와 산업 협력을 통해 청년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채용하고 있다는 이곳. 그렇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었고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품 생산 공장의 직원 중 20%가 고등학생인 이곳. 지역 인재 육성 말고도 고등학생 직원을 채용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사전의 개선,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기존의 노하우와 새로운 시각이 공존해야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오후 갑작스런 선배의 호출에 긴장한 학생들 조심스레 회의실로 들어가는데 다름 아닌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한 선배의 깜짝 이벤트. 간단한 간식과 함께 조촐한 다가회가 열렸습니다. 너희들처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사를 입사해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회사 생활한 지 한 10년이 된 것 같아. 너희들 보니까 참 진짜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굉장히 많이 반갑다. 과장님 직책은 언제 다신 거예요? 나 작년에 내가 사무실로 올라가면서 과장이 됐어. 9년 만에. 긴장을 풀고 오랜만에 19살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간 학생들. 20대의 과장으로 승진한 선배를 보며 또 한 번 심기일전 일터로 나서봅니다. 아직 어린 직원들인 만큼 전문적인 엔지니어로 거듭나기 위해선 선배들과의 소통과 교육이 중요한데요. 남들보다 사회에 더 일찍 나온 만큼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서 20대 안에 과장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하루빨리 선배님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물려받아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분야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력보다 실력, 스펙보다 실제를 외치며 남들보다 한 발 빨리 세상에 나선 청춘들. 그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현욱의 굿모닝. 현재 시각 8시 48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날씨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상암동 채널A DDMC 안에서 하고 있고요. 네. 자, 이 분은 밖에 계십니다. 자, DDMC 밖으로 나가보죠. 유엔 씨 나와주세요. 네,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춥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무척이나 춥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요. 서울이 영하 5도, 낮에도 2도 선에 머물면서 무척이나 춥겠습니다. 이 피부를 스치는 바람이 무척이나 차가운데요. 나오실 때 머플러, 모자, 마스크 잘 활용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당분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어제 0도였던 서울 아침 기온은 오늘 영하 5도까지 내려갔는데요. 파주는 어제 영하 0.3도였지만 오늘은 영하 10도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무척 춥습니다. 내복 잘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일부 중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기온이 매우 낮아 춥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중부 내륙에는 영하 10도 내외 분포를 보이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 및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5도, 춘천 영하 6도, 청주 영하 5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서울 2도, 어제 15도를 보였던 강릉은 8도, 대구는 7도에 머물겠습니다. 추위는 모레 토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갈 텐데요. 일요일에는 비가 오면서 반짝 영상권을 보이겠지만 월요일부터는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겨울철 옷관리법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모직코트 관리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직은요 본디 먼지가 잘 붙는 섬유입니다. 따라서 얇은 헝겊으로 결을 따라서 살살 쓸어주시면요 먼지가 잘 제거가 됩니다. 또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습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전용 커버를 씌워주시는 게 좋은데요. 없다면 안 입는 셔츠라도 겉에 잘 덮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직코트는 세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옷감이 마모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꼭 해야 한다면 알칼리성 세제에 약하기 때문에 드라이클리닉을 권장해 드립니다. 모직코트 오래오래 잘 입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 DDMC에서 날씨와 생활정보 알려드렸습니다.
11월 마지막 날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목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